자, 다 진술하시오.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의 금고지기한테 이렇게 지시를 했답니다. 자, 금고지기 김모 씨한테 다 진술하시오.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건데요. 자, 그 금고지기 김모 씨가 그제 인천공항으로 압송이 돼 왔죠. 그때의 모습입니다. 잠깐 보시죠. 갑자기 귀국 결심하신 이유가 뭔가요? 네. 관리하던 자금 좀 북측으로 넘어간 게 있습니까? 쌍방울 돈 중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에 쓰인 것 있나요? 김성태 회장은 지금 금고지기가 다 지금 결정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지금 대북소송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나 경기도랑 혹시 그 이야기 나누신 거 있으신가요? 자, 저렇게 금고지기는 묵묵부답이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최측근이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. 한번 보시죠.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지금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이건 모두 다 허위 사실이다. 나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.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한다.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는 모양새에 굉장한 배신감과 억울함을 김성태 회장이 느끼고 있다. 그래서 김성태 전 회장이 금고지기한테 귀국해서 다 증언하시오.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죠. 근데 원래 저 금고지기가 태국에 있었는데 대한민국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.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돌연 입장을 바꿔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은 금고지기한테 검찰에 나가서 다 얘기해.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이죠. 그래픽 좀 돌려보죠. 이재명 대표도 이 쌍방울과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 관련해서 나는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사 입은 것밖에 없다. 김성태라는 사람과는 처음에는 전화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그 이후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술 마시다가 누군가 바꿔줘서 한 번은 통화한 것 같은데 그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죠. 김성태 전 회장, 이재명, 이화영, 도가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. 김현주 대변인님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쇠로 일관하신 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죠. 유동규 씨도 측근 아니다. 그러니까 정진상,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라 할 수 있다 한 적도 있고, 그리고 전 김문기 처장 고인이 되셨죠. 이분에 대해서도 하위 직원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게 재판에 이미 넘겨져 있는 상태고요. 그런데 이제 김성태 전 회장에 관해서도 전혀 모른다. 내의 사입은 인연밖에는 없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네. 김성태 전 회장 측에서는 본인은 큰 그림만 알지 구체적인 돈의 흐름 같은 것은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는 금고지기 재경 총괄본부장인 전 매제 김모 씨가 태국에서 그냥 있도록 너는 거기 머물러라 하고 한 그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. 거기서 이제 송환 그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게 1심, 2심, 3심 태국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. 아이고. 그렇게 되면은 들어와서 입을 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예. 김성태 전 회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기업가로서 쌍방울과 경기도는 상당한 연관성이 있잖아요.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고 지금 대북송금 불법 그 송금 의혹에서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딱 자르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도 옥중에서 메모를 전달하면서 정부 지어낸 이야기 전혀 그런 일이 거의다. 없다라고 예.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따라서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알고 있는 그 전 매제 금고지기 이분을 들어오라고 한 것이 아니냐.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들어와서 입을 열게 된다면 진술을 만약에 그야말로 실제적인 내용들을 많이 털어놓게 된다면은 예. 이것은 상당한 앞으로 수사에 있어서 큰 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조 의원. 예. 예, 저 표현을 보면서 또 아까 잠시 봤던 그 이재명 그 후보 시절 성남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한 거 유명하지 않냐, 전국적으로 유명하다라는 발언을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생각, 그런 가치, 이런 접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니다. 어허. 8년 동안 자기 시장을 위해서 잘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한 공무원들을 다 부정부패하다,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몰아붙이고요.
또 대선 기간 중에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 의문의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위문 한 번 안 가고요. 이렇게 자기가 유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 누구도 모른 척하고 이제 쳐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독함, 예. 솔직히 말하면 잔인함을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느껴집니다. 만약 이분이 최고 권력자가 됐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분에게 뭘까? 자신의 권력이 도움이 안 되면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을까? 저는 굉장히 섬찟한 생각입니다. 이건 한두 사람의 모르쇠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, 내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면 희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1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발언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거잖아요. 그 김성태 전 회장도 이화영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 배신감 때문에 진술을 검찰에서 하기 시작했고 금고지기한테도 다 얘기하시오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비슷한 케이스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. 혹시 떠오르십니까? 한번 들어보시죠. 검찰 조사 태도 좀 바꾸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데요.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? 정진상과 특히 김용 이분 삐뚤어서 말은 똑바로 하라고 자기들이 돈 받아 쓸 때는 그럼 왜 갖다 썼습니까? 옛날에 알던 이재명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참 많이 실망했습니다. 네,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습니다. 아까 뭐 김현주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금고지기가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이게 검찰 수사에 아마 상당한 변수가 될 겁니다. 말 그대로 쌍방울 그룹의 이 돈을 움직였던 사람 아니겠습니까? 금고지기. 그렇기 때문에 대북 송금 문제, 뭐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관련해서 이 금고지기가 검찰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정도 또 진술을 하느냐는 검찰 수사에 큰 향배를 좀 결정짓는 변수가 될 것 같고요.